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강진우의 온몸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 중 그 어느 것도 그를 위한 것은 없었다. 옥탑방의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기만 했다. 그는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며칠째 이어진 공복감으로 쓰려오는 배를 움켜쥐었다. 24,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을 나온 뒤로 그의 삶은 단 한순간도 평탄한 적이 없었다. 쾅쾅쾅 강진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지옥의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집주인의 목소리에 진우는 몸을 떨었다. 이미 석 달치 월세가 밀린 상황이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간신히 버텨왔지만 지난주 발목을 심하게 다치면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남은 것이라고는 수중에 있는 몇천 원과 지독한 절망감뿐이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다. 산더미 같은 덩치의 집주인은 문이 열리자마자 그를 밀치고 들어왔다. 탐욕스러운 눈이 방 안에 얼마 되지 않는 세간을 훑었다. 그의 시선은 경멸과 역겨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놈 사정 따위 들어줄 여유 없어. 당장 방 빼. 보증금은 이미 밀린 월세로 다 깠으니까 헛소리할 생각 말고 오늘 안으로 짐 싸서 꺼져.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항변할 힘도 매달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집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진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랜 시간 절망에 익숙해진 탓인지 이제는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무뎌진 것 같았다.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배고픔과 통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그의 의식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 걸까? 차라리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삐빅. 그의 머릿속에서 기계음과 함께 푸른색의 시스템 창이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시스템 창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그의 시야를 채웠다. 절대 통찰의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극한의 절망과 생존에 대한 갈망이 시스템 활성화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사용자 강진우, 보유 능력 없음, 보유 자산 3, 450원. 진우는 이것이 굶주림이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떠 있는 시스템 창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마치 고급 스마트폰의 화면처럼 정교하고 선명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허공의 화면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가락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공을 통과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무언가였다. 첫 번째 임무가 생성되었습니다. 임무 내용.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신제품 이지스 발표회에 참석하여 시스템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임무. 성공 보상. 생존 자금일 0만 원. 초급 통찰 능력 개방. 임무 실패 시 시스템 소멸. 넥서스 이노베이션. 진우는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이자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런 곳의 신제품 발표회에 자신 같은 행색의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시스템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임무 성공 보상으로 걸린 생존 자금일 0만 원이라는 문구는 그의 뇌리에 강렬하게 밝혔다. 1,000만 원. 그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던 거액이었다. 이 돈만 있다면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퀴퀴한 옥탑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고 며칠 굶는 일 없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것이 미친 짓이든 굶주림이 만든 헛된 망상이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진우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털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섰다. 시스템 창은 그의 시야 한 구석에 작은 아이콘 형태로 남아 있었고 그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불러낼 수 있었다. 시스템은 친절하게도 발표의 장소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그의 눈앞에 증강현실처럼 표시해주고 있었다. 발표회가 열리는 강남의 COEX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위화감에 휩싸였다.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과 유명인사들, 그리고 취재 열기로 가득한 기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에 비해 며칠 감지 않아 떡진 머리와 때 묻은 옷차림의 진우는 이곳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과도 같았다. 역시나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했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훑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는 시스템이 안내하는 대로 건물의 구조를 살폈다. 그의 눈에 건물의 설계도와 함께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그의 시야에 약점을 붉은색으로 표시해주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쏠린 틈을 타 시스템이 알려준 직원 전용 통로로 몸을 숨겼다. 복잡한 미로 같은 내부 통로를 헤쳐나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시스템의 안내가 이어졌다. CCTV의 사각지대,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발표회장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발표회장 내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진우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가운 지성이 느껴지는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 그녀의 존재감은 거대한 발표회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바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최연소 CEO 이수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과 카리스마는 청중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곧 출시될 새로운 보안 시스템 이지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수연은 이지스가 현존하는 그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완벽하며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철옹성이라고 자신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진우는 시스템에게 명령을 내렸다. 시스템, 저 이지스라는 프로그램을 분석해줘. 그의 명령에 시스템 창이 다시 활성화되며 복잡한 데이터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대상을 분석합니다. 이지스, 에이지스, 보안 시스템, 분석 중, 코드 구조 스캔 완료, 알고리즘 분석 완료, 치명적인 결함 발견, 시스템 핵심 코드, 내부에 의도적으로 숨겨진 백도어가 존재합니다. 해당 백도어를 통해 외부에서 시스템 전체를 원격으로 무력화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붕괴 확률 99.8%.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수연이 그렇게 자신하던 완벽한 시스템에 치명적인 백도어가 존재한다니.
그것도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스템이 보여주는 코드라인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프로그래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시스템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외치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랬다가는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갈 것이 뻔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기자들의 질문 세션이 시작되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용기를 쥐어짜내어 외쳤다. 그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백도어가 존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질 만큼 절박했다. 순간 발표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방향, 바로 진우에게로 쏠렸다. 이수연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경호원들이 즉시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기자들은 이 돌발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을 당장 끌어내. 이수연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경호원들이 진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다시 한번 외쳤다. 코어 모듈 7번 데이터 암호화 루틴의 348번째 줄 확인해 보십시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관리자 권한 탈취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의 구체적인 지적의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지스 개발팀 내부에서만 사용하던 프로젝트의 코드네임이었다. 외부인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대 옆에 있던 기술 총괄 이사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확인해봐. 기술 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코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에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확신과 무언가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기술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수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수연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남루한 차림의 청년을 향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잠깐 멈춰. 그녀의 목소리에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발표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차가운 여제와 정체불명의 청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수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며 말했다. 발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급 보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진우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샅샅이 훑었다. 경멸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희귀한 보석을 발견한 감정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에서 거대 기업의 여제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한 남자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 도시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넥서스 이노베이션 CEO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강진우와 이수연,
그 누구도 그 풍경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경호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던 진우는 이제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대한민국 IT 업계의 여제라 불리는 이수연은 그의 맞은편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과 깊은 혼란이 섞여 있었다. 당신 정체가 뭐지?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지? 내부 소행인가? 아니면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인가? 그녀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떠올리며 그를 신문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코드네임과 백도어의 정확한 위치는 개발팀의 극소수 핵심 인력만이 아는 기밀 중의 기밀이었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시스템이 그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이수연의 현재 심리 상태와 그녀가 원하는 정보의 핵심이 푸른색 텍스트로 떠올라 있었다. 대상, 이수연, 상태, 극도의 불안, 배신감,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 필요 정보, 정보의 출처, 당신의 신뢰성. 그는 시스템의 가이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답변을 골랐다. 스파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우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수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굶주린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에서 거짓을 읽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기술팀의 박진성 이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잠시 후 안색이 창백해진 기술 총괄 이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진우를 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수연은 그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박 이사, 이지스 프로젝트의 보안 총괄은 자네였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런 치명적인 백도어가 이제서야 발견된 건가? 박 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코드는 제가 마지막으로 검수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아이디를 도용하여 최종 빌드 직전에 코드를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에 이수연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었다. 이것은 외부의 해킹이 아니라 명백한 내부의 배신 행위였다. 그녀의 제국에 반역자가 있었다. 이수연은 박 이사를 물러가게 한 뒤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눈앞에 이 남루한 청년은 정체불명이고 위험해 보였지만 동시에 현재 자신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유일한 열쇠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무언가를 입력했다. 잠시 후 진우의 낡은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0 영원히 입금되었습니다. 진우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1 뒤에 붙은 수많은 0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시스템이 약속했던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수연이 말했다. 임무 성공 보상이라고 해두지. 당신 덕분에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수조 원의 손실과 회복 불가능한 신뢰도 하락을 피했어. 이 정도는 약소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강진우 씨, 당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겠어. 하지만 나는 그 능력이 필요해. 나와 계약하지. 당신은 나의 유령 컨설턴트가 되는 거야.
대외적으로 당신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걸세. 당신의 임무는 내부에 숨어 있는 배신자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보고하는 일이야. 이수연은 새로운 계약 조건이 담긴 태블릿을 그에게 내밀었다. 계약금, 월급, 성공 보너스. 그곳에 적힌 금액들은 진우가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계약하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빌딩을 나서는 진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퀴퀴한 옥탑방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가장 효율적인 자산 운용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했다. 완벽한 보안과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백화점으로 향했다. 후줄근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시스템은 그의 체형과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추천해 주었고, 그는 마치 오랫동안 상류층의 삶을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최고급 브랜드의 옷들을 골랐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따뜻한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신제품 발표회에서 일어난 소동은 서울의 비즈니스 사교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정체불명의 노숙자가 최연소 CEO 이수연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에 똥물을 끼얹었고, 놀랍게도 그 노숙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수연의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고 수군거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구원한 미스터리한 유령 컨설턴트의 존재에 대해 더 큰 호기심을 보였다. 이 소문은 패션 제국 베리테의 CEO 한채린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이수연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화려한 외모와 사교적인 성격, 그리고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정보망을 무기로 패션계를 평정한 여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비서에게서 방금 입수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했나? 한채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 끝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올라갔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대표님. 이름은 강진우, 24, 고아 출신으로 변변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수천만 원어치의 쇼핑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채리는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 재밌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주라도 발견된 건가? 이수연 그 얼음공주가 제대로 물건을 하나 건졌나 보군. 하지만 좋은 건 나눠 가져야지.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우아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강진우라는 남자,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이수연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세상을 보여줘야지. 다음 날 오후, 진우는 새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있었다. 그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지난 몇 년 동안 세상은 그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 있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그의 뇌에 직접 주입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었다. 경제, 경영, IT 기술, 심지어는 상류층의 사교 예절까지. 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보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방문객은 처음 보는 여성이었다. 화려한 외모에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진우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진우 씨 맞으시죠? 저는 베리테의 한채린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진우의 시스템 창에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다. 경고. 새로운 경쟁자 출현. 대상. 한채린. 국내 패션 업계 1위. 베리테의 CEO. 강력한 정보력과 인맥을 보유. 현재 당신에게 극도의 호기심과 소유욕을 느끼고 있음. 이수연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험 신호였다. 얼음장 같은 강을 건너니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불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한채리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와 그의 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집이 아니라 집의 주인이 된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수연이 준비해준 집인가? 나쁘진 않지만 당신 같은 인재에게는 좀 부족한 것 같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턱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나와 함께 일한다면 이런 집이 아니라 서울 전체를 당신 발 아래에 놓을 수 있게 해주지. 두 번째, 여왕의 등장은 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채린의 숨결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그녀의 도발적인 제안이 강진우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의 턱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강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시스템은 그의 시야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다. 강력한 정신적 지배 시도. 사용자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어 프로토콜 가동. 시스템의 경고와 함께 진우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한채린의 유혹적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자신의 턱에서 떼어냈다. 그의 행동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거절의 의사를 담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분한 제안이십니다. 한채린 대표님. 하지만 저는 이미 이수연 대표님과 계약한 몸입니다. 신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대답에 한채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더욱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진우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계산적이라고 판단했다. 보통의 남자라면 그녀의 제안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돈이나 권력보다 신혜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방어했다. 이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었다. 신이라 마음에 드는 단어로군. 하지만 진우 씨, 비즈니스 세계에서 신의는 언제나 가격표가 붙어 있는 법이지. 이수연이 제시한 가격보다 내가 2배, 아니 3배를 불러주겠다면 어떤가? 그녀는 그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의 자존심과 욕망을 동시에 자극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진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최적의 대응 방식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었다. 상대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지를 남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저는 돈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수연 대표님은 제게 단순한 고용주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를 가장 먼저 알아봐 주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한 대표님의 제안은 충분히 매력적이니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했다. 이수연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도 한채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았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한채리는 더 이상 그를 압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우아하게 돌아서며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진우 씨. 나는 언제나 최고의 인재를 기다릴 인내심이 있으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오피스텔을 떠났다. 한채린이 떠나자마자 진우는 긴장이 풀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수연이 차가운 얼음 성벽이라면 한채린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과도 같았다. 두 사람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정신적 소모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이수연의 연락이 온 것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채린이 다녀갔다고 들었어. 그녀의 정보력에 진우는 새삼 놀랐다. 아마도 이 오피스텔 주변에는 이미 그녀가 심어놓은 감시의 눈이 있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진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시스템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한채린과의 대화를 숨김없이 이수연에게 전달했다. 물론 마지막에 여지를 남겨둔 부분은 교묘하게 제외했다. 보고를 들은 이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진우가 한채린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소유물에 다른 이가 손을 댔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진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잘했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도록.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이지스 백도어의 배우를 찾아내. 용의자 리스트와 각 인물의 약점을 정리해서 보고해. 이것은 그녀가 진우를 시험하고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지시였다. 진우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지만 순순히 명령에 따랐다. 어차피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었고 그의 능력을 증명할 또 다른 기회였다. 그는 밤새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내부 서버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수백 명의 직원, 수만 개의 로그 기록, 그리고 은밀하게 오고 간 이메일까지. 시스템은 인간이라면 몇 년이 걸려도 불가능할 정보들을 단 몇 시간 만에 분석해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이수연에게 전송했다. 보고서에는 유력한 용의자 3명의 이름과 그들의 모든 비리, 그리고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심리적, 법적 약점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받아본 이수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의 분석은 그녀가 수년간 운영해온 회사의 내부 사정을 그녀 자신보다 더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했고 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집착은 더욱 강해졌다. 강진우라는 이름의 파장은 IT와 패션 업계를 넘어 금융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에이펙스 캐피탈, 에이펙스 캐피르의 대표 김민서의 귀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갔다. 김민서는 이수연의 냉철함과 한채린의 화려함을 모두 갖춘, 그러나 오직 돈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냉혹한 승부사였다. 그녀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고 감정적인 접근을 가장 혐오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자신의 최측근인 수석 애널리스트를 통해 그에게 하나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에는 그녀가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 5곳의 내부 자료가 담겨 있었다. 자료는 의도적으로 핵심 정보가 누락되거나 조작되어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모두 유망해 보였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 5개 기업 중 단 하나의 진짜 보석을 찾아내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그의 통찰력을 시험하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진우는 김민서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시스템을 통해 각 기업의 재무제표, 기술력, 임상 데이터, 그리고 숨겨진 부실까지 단 몇 분 만에 분석을 마쳤다. 4개의 기업은 교묘하게 포장된 껍데기뿐이었고, 오직 단 하나의 기업만이 시장의 평가를 받지 못한 혁신적인 신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분석 결과를 담은 짧은 이메일을 김민서의 애널리스트에게 보냈다. 4번째 기업에 모든 것을 걸어라. 나머지는 3개월 안에 파산할 것이다. 그의 답변을 받은 김민서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가 내부 정보망을 통해 몇 주에 걸쳐 분석한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아니, 그의 분석은 파산 시점까지 예측하며 그녀의 분석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4번째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시했다. 그녀는 이제 강진우를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미래 시장의 흐름을 읽는 예언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파트너로 만들어 금융시장을 지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우를 향한 4번째 시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대한민국 생명공학 연구의 선두주자인 제네시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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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제네시스랩, 제네시스랩, 그럼 제네시스랩. 그녀는 경영인이라기보다는 학자에 가까운 인물로 돈이나 권력보다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순수한 지적 탐구자였다. 그녀는 진우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백도어를 발견한 방식에 깊은 의문을 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해킹이나 분석의 범주를 뛰어넘는 현상이었다. 박지혜는 다른 CEO들처럼 그에게 돈이나 명예를 제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소로 그를 직접 초대했다.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연구실에서 그녀는 진우에게 뇌파 분석 장치를 보여주며 말했다. 강진우 씨, 저는 당신의 통찰력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혹시 평범한 인간의 뇌 활동을 뛰어넘는 특별한 현상은 아닐까요? 나와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위대한 여정이 될 겁니다. 그녀의 제안은 진우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스템의 정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무엇일까? 어디서 온 것일까? 박지혜의 제안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4명의 여왕, 4가지의 다른 유혹. 진우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의 중심에 놓인 킹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들의 경쟁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수연에게 받은 정보, 접근, 권한, 한채린의 인맥, 김민서의 투자 자금, 그리고 박지혜의 지적 자극. 그는 이 모든 것을 시스템을 통해 융합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힘을 키워나갔다. 그는 이수연이 준 월급과 김민서의 투자 조언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자신만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시스템이 찾아낸 유망한 스타트업에 비밀리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그의 영향력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종속된 말이 아니었다.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탄생하고 있었다. 강진우의 이름이 만들어낸 파문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퍼져나갔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갓싹을 틔운 어린 나무와 같았지만 그 뿌리는 이미 서울의 가장 단단한 권력층의 집안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마침내 썩은 고목처럼 대한민국 재계를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존재, 천명그룹의 최만식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최만식 회장은 구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정경유착과 비자금 조성, 무자비한 인수합병으로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린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의 눈에 이수연이나 한채린 같은 젊은 여성 CEO들은 그저 시대가 잘 맞아떨어져 온 좋게 성공한 애송이들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위협이 될 만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극도로 경계했고 강진우라는 이름은 그의 경계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넥서스 이노베이션 내부에서 발생했다. 진우가 시스템을 통해 밝혀낸 배신자 박진성 이사는 사실 최만식 회장이 수년 전부터 심어놓은 스파이였다. 그는 넥서스의 차세대 기술을 빼돌려 천명그룹의 신사업에 이용하려는 최 회장의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등장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박 이사는 조용히 제거되었다. 최만식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에 격분했다. 그는 집무실에 앉아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앞에는 강진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다. 고아, 일용직 노동자, 갑자기 나타나 여왕들을 홀리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사내. 최만식은 비웃음을 흘렸다. 근본도 없는 쥐새끼 한 마리가 감히 내 정원을 어지럽혀. 그는 젊은 CEO들처럼 진우를 영입할 생각 따위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였다. 밟아 없애는 것. 며칠 후 인터넷 언론사와 증권가 찌라시를 중심으로 강진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천재 컨설턴트의 실체, 사실은 희대의 사기꾼. 여성 CEO들 홀린 제비에 과거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의 불우했던 과거는 범죄의 온상처럼 묘사되었고 그의 비범한 통찰력은 여성 CEO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으로 둔갑했다. 이러한 여론전은 효과적이었다. 진우와 관계를 맺고 있던 CEO들은 즉각적인 압박에 직면했다. 특히 상장 기업인 넥서스 이노베이션과 에이펙스 캐피탈은 주주들의 항의와 문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이수연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상황을 수습해야 했고 김민선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그들의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스템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천명그룹과 최만식 회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응할 수단이 없었다. 그에게는 언론을 통제할 힘도 여론을 뒤집을 명분도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시스템의 한계를 느꼈다. 시스템은 정보를 제공할 뿐 물리적인 힘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이수연은 그에게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제안했다. 그녀의 제안은 진우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기회에 그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귀속시키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한채리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최만식의 약점을 캐내려 했지만 늙은 여우의 뒤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여론전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만식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쥐새끼에게 겁만 좀 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못하도록. 다리 한두 개쯤은 부러져도 괜찮아. 그날 밤 진우는 박지혜 대표의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박지혜와의 대화는 항상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잠시나마 현실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잊게 해주었다. 그가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든 순간 시스템이 그의 시야 전체를 뒤덮을 만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험,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의 살해, 의도 감지, 즉시 회피하십시오.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과 동시에 뒤에서 엔진 굉음이 들려왔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렸다. 그가 원래 서 있던 자리를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무서운 속도로 휩쓸고 지나갔다. 차는 그대로 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쇠 파이프를 들고 내렸다. 그들의 눈은 욕망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명령을 수행하려는 기계적인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시스템은 상대의 공격 궤적과 약점을 분석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의 몸이었다. 압도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남자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스포츠카 한 대가 골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당황한 남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차에서 내린 것은 한채린의 경호팀이었다. 한채린은 진우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몰래 경호 인력을 붙여두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경호원들 앞에서 해결사들은 맥없이 제압당했다. 잠시 후 도착한 이수연의 보안팀은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모든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습했다. 두 여성 CEO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우를 보호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진우는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여성 CEO들의 보호는 안전한 울타리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새장이기도 했다. 그들의 보호를 받는 한 그는 영원히 그들의 소유물로 남게 될 것이었다.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대로 새장 속에 갇혀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장을 부수고 나가 포식자와 직접 맞서 싸울 것인가.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호 아래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 최만식은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이수연과 한채린에게 말했다. 숨어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만식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신들의 컨설턴트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 비로소 이빨을 드러낸 늑대의 심장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 강진우의 선언은 조용한 안전가옥의 공기를 가르고 이수연과 한채린의 심장부로 나라가 밝혔다. 파트너. 그것은 단순한 단어의 변화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들의 관계를 규정해왔던 고용주와 피고용인,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일방적인 구도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과도 같은 제안이었다. 두 여왕의 눈썹이 동시에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들의 자존심이 이 새로운 관계 설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반응한 것은 이수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파트너, 강진우 씨, 지금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나야. 내 보안팀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을걸.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호의가 아닌 지배를 위한 족쇄가 되었다. 한채린 역시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서서 진우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제법인데? 목숨이 경각에 달리더니 없던 배짱도 생겼나 보네. 하지만 진우 씨, 파트너라는 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을 때나 성립하는 관계야.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뭔데? 그 정체불명의 통찰력 하나? 그것만으로는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해. 두 사람의 반응은 진우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는 시스템이 분석해준 두 사람의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논리와 결과로 설득해야 했고, 한채리는 그녀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면서도 실질적인 이득을 보여주어야 했다. 진우는 안전가옥에 비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연결해 하나의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다. 그 계좌의 주인은 유령이라는 코드네임으로만 알려진 최만식 회장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금고직이었다. 이 계좌는 국정원조차 수년간 추적했지만 꼬리조차 잡지 못했던 최만식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수연의 눈이 커졌고 한채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화면에 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스템, 아니 나의 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와 정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도출해냅니다. 나는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설계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손발이 필요합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기술력, 베리테의 정보망과 언론 장악력,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당신들이 나를 보호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최만식은 당신들의 사업에도 이미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를 제거하지 못하면 다음 차례는 당신들이 될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공동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서로를 견제하며 각계격파당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동의 적을 향해 손을 잡을 것인지. 진우의 논리정연한 설득과 압도적인 정보 앞에서 두 여왕은 침묵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평생을 경쟁자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눈에서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바로 위기감이었다. 진우의 말대로 최만식이라는 늙은 괴물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적이었다. 그들은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불안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탄생했다. 다음 날 진우의 안전가옥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이수연과 한채리는 각자의 핵심 인력들을 대동하고 합류했다. 여기에 에이펙스 캐피탈의 김민서와 제네시스 랩의 박지혜까지 가세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젊은 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김민서는 최만식의 몰락이 가져올 금융시장의 변화에 베팅했고, 박지혜는 진우의 비범한 두뇌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지적 호기심에 이끌렸다. 작전의 총지휘는 강진우가 맡았다. 그는 마치 수십 년간 전쟁을 치러온 노련한 사령관처럼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 임무를 분배했다. 그의 지시는 시스템의 절대 통찰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김민서 대표님, 지금부터 천명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을 공매도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데이 3일 전부터 자금 흐름에 이상 신호가 잡힐 겁니다. 그때가 1차 공격 시점입니다. 모든 파생 상품을 동원해서 최만식의 자금줄을 마르게 할 겁니다. 한채린 대표님, 당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최만식이 숨겨둔 아들과 관련된 스캔들 증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최만식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그 아들입니다. 데이 전날 모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터뜨려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겁니다. 박지혜 대표님, 당신의 연구소 인력들을 동원해 천명그룹의 내부 통신망에 침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해야 합니다. 이수연 대표님의 보안팀이 기술 지원을 맡을 겁니다. 그리고 이수연 대표님, 당신은 D-Day에 있을 천명그룹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는 그 자리에서 폭로될 겁니다. 최만식이 자신의 성안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우의 지휘 아래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4명의 여제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수연의 기술팀은 박지혜의 연구팀과 협력하여 철옹성 같던 천명그룹의 방화벽을 뚫을 방법을 찾아냈고, 한채린의 정보팀은 최만식의 사생활을 샅샅이 파헤쳐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김민선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까지 끌어들여 천명그룹을 향한 거대한 금융 공격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각기 다른 개성과 자존심을 가진 이들을 조율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시스템이 분석해준 각 인물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했다. 때로는 냉철한 논리로, 때로는 인간적인 공감으로 그는 서서히 이 불안한 동맹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스템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시스템을 자신의 일부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D-Day가 다가올수록 안전가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스크린에는 천명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으로 감청되는 내부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진우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최만식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거대한 그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과신하며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진우는 스크린 앞에 선 채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파트너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합니다. 결전의 날, D-Day의 서막은 한채린의 손끝에서 열렸다. 동이 트기도 전 그녀가 통제하는 모든 언론 채널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최만식 회장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기사가 원자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기사에는 그의 호화로운 해외 유학 생활, 마약 스캔들,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출처가 천명그룹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평생을 청렴한 경영인으로 위장해온 최만식의 가면이 하루아침에 벗겨져 버린 것이다. 안전가옥의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치솟는 검색어 순위와 분노에 찬 대중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한채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노인네가 이성을 잃을 시간이군.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천명그룹 내부에서 감청되는 통신 내용은 최만식의 이성을 잃은 고함과 저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자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분노를 터뜨리기에 바빴다. 그의 이성이 마비된 바로 그 순간 김민서의 금융 공격이 시작되었다. 뉴욕 증권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에이펙스 캐피탈과 연계된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천명그룹 계열사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매도 폭탄을 투하했다. 스캔들로 인해 불안해진 투자 심리는 공매도 공격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 셀링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최만식은 뒤늦게 주가 방어를 위해 비자금을 동원하려 했지만 이미 강진우가 제공한 정보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던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였다. 그의 돈줄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제국은 금융시장에서 수십조 원이 증발하며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강진우의 설계도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오후 2시 천명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장.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만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밤새 분노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헬쑥해진 얼굴을 억지로 감추며 단상 위에 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공작이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상투적인 변명을 늘어놓았다. 바로 그때 주주석에 앉아 있던 이수연이 차갑게 손을 들고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뒤 최만식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최만식 회장님,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지스 시스템 핵심 기술을 절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연의 발언과 동시에 대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진성 이사가 최만식의 지시를 받아 기술을 유출하는 내용이 담긴 감청 녹취록과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최만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가 반박할 틈도 없이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채린이 고용한 대리인이었다. 그는 최만식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그 돈이 정치권의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강진우가 찾아낸 스위스 비밀 계좌의 모든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최만식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단상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당장 저 화면을 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추한 모습은 그가 저지른 죄악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단상 아래에 있던 김민서의 법률팀이 최만식을 배임 및 횡령,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검찰 고발장을 공개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주주들은 분노하여 최만식에게 고함을 질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졌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최만식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예, 부, 권력, 그리고 아들까지. 그는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생각이 없었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다 같이 죽는 거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특수 통신기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천명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는 메인 서버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초토화 스콜치드 어스 프로토콜을 가동시키는 일종의 데드맨 스위치였다. 안전가옥의 지휘본부. 스크린을 통해 최만식의 행동을 지켜보던 진우의 시스템 창의 성광처럼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다. 치명적 위험 감지, 대상 최만식,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데이터 완전 삭제 프로토콜 활성화 시도, 남은 시간 3초.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진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박지혜 대표님, 지금입니다. 아테나를 가동하십시오. 진우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지혜의 연구실에서 준비하고 있던 카운터 프로그램이 작동했다. 최만식이 버튼을 누른 순간 그가 발신한 파괴 신호는 천명그룹의 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박지혜가 미리 심어놓은 방어 시스템에 의해 가로채졌다. 신호는 즉시 무력화되었고 역으로
최만식의 통신기기 위치를 추적하는 신호가 검찰청 서버로 전송되었다. 주주총회장의 스크린에는 최만식의 비리 증거 대신 새로운 문구가 거대하게 떠올랐다. 서버 파괴 프로토콜, 초토화, 무력화 완료. 그 문장을 본 최만식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허탈하게 웃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검찰 수사관들이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 시대의 괴물이 몰락하는 순간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는 길고 긴 침묵 끝에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수연, 한채린, 김민서, 박지혜는 스크린에 비친 최만식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휘한 한 남자 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소유욕이나 경쟁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경외심과 자신들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새로운 강자에 대한 인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만식 회장이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담긴 뉴스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하던 거인의 몰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엄한 장송곡과도 같았다. 안전가옥의 스크린이 꺼지자 지휘본부를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수연, 한채린, 김민서, 박지혜,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올랐던 4명의 여제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순간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도 끝이 났다. 이제 그들은 다시 경쟁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지휘했던 한 남자 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를 향한 눈빛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소유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동등한 강자에 대한 인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김민서였다. 그녀는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답게 가장 먼저 본론을 꺼냈다. 강진우 씨,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했어. 천명그룹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시장의 공백은 상상 이상으로 클 거야. 나와 손을 잡고 그 공백을 차지하지. 당신의 통찰력과 나의 자본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녀의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강력한 유혹이었다. 한채린이 비웃으며 그녀의 말을 받았다. 김민서 대표, 당신은 아직도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군. 진우 씨는 그런 좀스러운 판에 머물 인재가 아니야. 진우 씨, 나와 함께 우리는 무너진 천명그룹의 언론사와 엔터테인먼트 계열사를 인수해서 새로운 문화 제국을 건설하는 거야. 돈은 우리가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바치게 만드는 거지. 그녀의 제안은 권력의 정점을 향한 달콤한 속삭임이었다. 이수연과 박지혜는 다른 두 사람처럼 노골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를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미래 전략을 함께 이끌어갈 유일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고, 박지혜는 그의 능력의 근원을 함께 탐구하여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견을 꿈꾸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진우라는 태풍의 눈을 자신의 궤도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강진우의 대답은 그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네 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 싸움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파트너나 컨설턴트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때 그를 가두었던 안전가옥의 창문 너머로
이제는 그가 정복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는 저만의 길을 갈 생각입니다. 그의 선언에 4명의 CEO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오고 갔다. 강진우가 독립한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들과 동등한 혹은 그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새로운 경쟁자가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최만식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풀어준 개가 어느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용이 되어 나타난 격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서울의 비즈니스 세계는 강진우라는 이름의 행방을 쫓았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최만식의 몰락 이후 가치가 폭락했던 기업들의 주식을 그는 귀신같이 저점에서 매수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돈이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는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새로 지어진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을 통째로 사들여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이름은 코어 인사이트, 코어 인사이트였다. 개소식에는 초대장이 발송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 모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 자리에는 이수연, 한채린, 김민서, 박지혜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외에도 5명의 새로운 여성 CEO들의 모습이 보였다. 대한민국 물류업계를 장악한 퍼스트 로지스의 정수아 대표, 바이오 신약 개발의 신화, 헬릭스 파마의 윤세라 대표,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제국 스타게이트의 최유진 대표 등 각 분야의 정점에 선 여왕들이었다. 그들 역시 강진우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와 손을 잡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9명의 여성 CEO들이 각기 다른 기대와 경계심을 품고 있는 가운데 파티장의 중앙에 선 강진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옥탑방의 초라한 청년이 아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흘러나왔다. 그의 시선은 9명의 CEO들을 차례로 훑은 뒤 모든 하객들을 향했다. 코어 인사이트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저의 통찰력, 즉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모두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어 인사이트는 독립적인 허브로서 여러분의 제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열쇠를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말이죠. 그의 선언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포고령과도 같았다. 그는 9명의 여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그들 모두를 자신의 게임판 위로 끌어들였다. 그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그의 통찰력을 얻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9명의 CEO들은 그의 당당한 선언에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율과 함께 새로운 승부욕을 불태웠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강진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가 살던 옥탑방에서 보던 것과 같은 불빛이었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불빛이 절망과 소외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의 불빛은 그가 이룩한 성공과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를 의미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오랜만에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최종 임무 왕의 자격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제약이 해제됩니다.
절대 통찰의 시스템이 창조주의 시선으로 진화합니다. 시스템 창이 사라지고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넘어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인과율의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단순한 불빛의 집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꿈, 그리고 미래가 얽혀 있는 거대한 데이터의 강이었다. 강진우는 이제 그 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